신부가 준비한 건 반지가 아니라 각서였는데요. 사람들이 이 한 문장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겠죠. 그런데 정보화를 오래 본 사람이라면 금세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정보화는 겉으론 조용하고 단정한데요. 마음속에선 늘 손에 쥔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끝까지 계산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아주 깊게 사랑해 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집안, 특히 아버지의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랑을 자기 손으로 끝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버지 말대로 순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지켜보면 알겠지만 정보화는 예전과 똑같이 상처만 남기는 선택을 다시 하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지키면서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쪽을 택하려 했고요. 문제는 그 누군가에 이지혁이 들어갔고 그 선택이 지은호와 박성재, 이상철과 김다정, 그리고 두 집안 전체를 흔들어 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시작은 단순했는데요. 이지혁이 비혼주의였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된 상황에서 상철의 재취업 무산이 집안에 알려지고 우리는 뛰어봤자 벼룩이야라는 팀장의 말이 이지혁의 귓속에서 계속 울리던 그때였죠. 이수빈은 소개팅을 통해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느꼈고 헬스장에서 잘린 이지환도 자존심이 무너져 거칠어졌습니다. 김다정은 지역이 생활비라며 많은 돈을 보낸 것에 대해 다음 달엔 안 줘도 돼 라고 말했는데요. 그것도 현실에선 진심일 수 없는 말인 걸 본인도 알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은 비혼주의라는 자신의 신념을 슬쩍 뒤로 밀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 그 문장을 지은호에게 건넸던 사람이 바로 이지혁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때 이지혁이 스스로에게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정보화는 그 빈틈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하늘건설 대표의 딸이라는 설명으로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정보화는 한때 사랑을 위해 집을 뛰쳐나갈 준비까지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랑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한마디로 깨졌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사랑해라. 그 말은 사랑을 낮추는 말은 아니었지만 사랑을 가두는 말이었죠. 정보화는 그날 이후 무턱대고 부딪히는 법을 버렸습니다. 대신 가장 조용한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을 배웠죠.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고도 판을 움직이는 법, 적어도 상처가 보이지 않게 하는 법을요. 그래서 정보화가 이지혁에게 다가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보화는 이지혁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 먼저 확인했어요. 일은 정확하고 말은 아낀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과하다, 비혼주의자다. 정보화가 지역에 대해 적어둔 메모의 첫 줄들이었는데요. 정보화는 이런 사람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갔어요. 비혼주의자라는 건 대충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의 무게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보화는 우연한 인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늘건설 일로 만나는 자리에 딱 한 번 개인적인 이야기를 섞었죠. 저는 늘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남기는 걸 좋아해요. 오늘은 이 질문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은 같은 사람인가? 이 문장은 아주 조용하게 이지혁의 마음에 박혔고요. 그날부터 이지혁은 자기 문장과 정보화의 문장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고성희가 맡긴 프로젝트로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성희는 거액의 디자인 비용을 제시하며 결과로 말하자고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이 좋아서 바로 도면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지역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늘건설 대표의 딸 정보화. 지은호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그리는 쇼룸의 색상표가 순식간에 흐릿해졌고요. 지은호는 억지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일할 때가 제일 덜 아프다. 스스로에게 말하며 밤을 넘겼습니다. 밤을 넘기던 중 박성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내 자리를 지키는 동안 나는 내 옆에서 버팀목을 해볼게. 짧은 메시지에 박성재의 마음이 전부 들어 있었어요. 사랑과 우정이 뒤섞인 그러나 소유하려 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상견례가 잡힌 날 이상철은 차분하게 넥타이를 맸습니다. 나는 내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너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은 축복과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그 사이 정보아는 자신의 마지막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정보아는 아버지에게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수능은 언젠가 꺼낼 질문을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사랑 때문에 집을 나갈 생각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자리를 말씀하셨죠. 오늘은 제가 자리 대신 경계를 얘기할게요. 제 삶의 경계는 제가 정해야 한다고요. 정보아는 이 말을 결혼식장에서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때를 택했어요. 피할 수 없는 곳, 모두가 지켜보는 곳. 그래야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게 반지가 아니라 각서였어요. 혼인신고 전에 서로 지켜야 할 선, 서로 건드리지 않을 영역,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더는 누군가의 인생을 조건으로 협상하지 않겠다는 약속. 정보아는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나의 배우자, 그의 가족, 그들의 일에 아버지가 개입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들으면 정보아가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달랐습니다. 정보아는 지역을 이용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 접근은 분명 의도적이었는데요. 가까이에서 본 이 지역은 정보아가 사랑했던 누군가와 닮아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자신을 내던지지 않지만 막상 누군가를 지키기로 마음먹으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래서 정보아는 오히려 조심스러워졌어요. 내가 또 누군가의 마음을 꺾고 서지 않겠다. 그 다짐을 지키려면 정직해야 했고 각서가 필요했죠. 문제는 각서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결혼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작은 파문이 먼저 일어났는데요. 박성재가 청첩장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재는 잠깐 멍해졌다가 바로 정신을 붙잡았어요. 축하한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눈빛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성재의 눈빛을 읽었죠. 두 사람은 잠깐 눈을 맞췄습니다. 지역은 괜찮다고 했고 성재는 괜찮으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둘의 표정이 그걸 말해줬어요.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지은호는 마음보다 손을 먼저 움직였습니다. 쇼룸의 동선, 질감, 꽃의 높이와 조명의 온도까지 하나하나 다시 점검했는데요. 웬일인지 디자인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역설 같지만 아프면 손이 정직해질 때가 있거든요. 고성희는 결과를 보더니 계약금의 2배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성희는 딱 한마디만 했죠. 당신이 흔들릴수록 결과가 좋아지는 사람 같아서. 그 말은 칭찬이면서도 동시에 경계하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는데요. 마음속에선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 솟았어요. 나는 왜 흔들릴까? 내가 붙잡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 결혼식 당일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뜻밖에도 정보아와 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례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정보아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거든요. 아버지, 이건 제 사인이고요. 아버지 사인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정보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2가지예요. 첫째,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길 바랐고, 사실 그럴 가능성을 봤어요. 둘째, 아버지가 더는 제 선택과 다른 사람의 삶을 묵지 않겠다는 약속을 듣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자기 자리에서 사랑해라라고 또 말하려다가 정보아의 다음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자리를 말하시던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랑을 접었고요. 그날 저는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 접는 대신 책임을 나눠들려고요. 아버지가 제 책임을 나눠 들어주세요. 정보하는 펜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사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 잠자코 있다가 짧게만 말했죠. 내가 오늘 이 말을 여기서 하는구나. 그 말 한 줄로 정보하는 마음속에서 뭔가가 단단히 끊어지고 동시에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혼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세우는 일. 그게 정보아가 오늘 준비한 첫 장치였어요.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예식 중반 반지를 주고받기 직전에 왔습니다. 이지환이 라운지 앞에서 이지혁을 붙잡았거든요. 형, 혹시 아버지 일 때문에 마음이 기울었다면 오늘만큼은 형 마음부터 확인했으면 좋겠거든. 이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긴 문자를 보여줬어요. 박영나가 밤새 써준 문장이었습니다. 사람이 방패가 되려면요, 먼저 서야 해요. 서지 못하면 같이 무너져요. 이 문장이 이지혁의 가슴을 쳤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라고 했고요. 그 짧은 고마움 속에 두 형제의 진한 상처가 스며 있었어요. 이상철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는 동작이 여러 번 반복됐죠. 내가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 깨달음이 그 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정보아가 서양문을 낭독하면서 갑자기 멈췄거든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저는 오늘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 선 이유가 누군가의 일자리나 계약 때문이라면 지금 당장 멈출게요. 공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모두에게 나라가 꽂혔어요. 하늘건설 대표의 표정이 움직였고 박진석의 손가락이 잠깐 떨렸습니다. 김다정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확인하러 왔거든요. 정보아가 고개를 들었고요. 지혁 씨, 그럼 묻겠습니다. 지혁 씨는 지금 누구를 지키려고 서 있나요? 사랑인가요? 가족인가요? 아니면 지혁 씨 자신인가요? 이 질문은 예식장을 통째로 붙잡아 멈추는 힘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쉽게 숨을 내쉬지 못했어요. 이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를 잃지 않고도 누군가의 방패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방금 알았어요. 나부터 서야 방패가 되네요. 이 말이 끝나자 박성재가 아주 작은 소리로 그래, 그거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눈을 떴을 때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프지만 정직해지는 표정이었거든요. 그 다음은 뜻밖의 반전이 이어졌습니다. 하늘건설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아주 짧게 선언했거든요. 오늘 이 결혼에서 우리 회사 이름은 빠집니다. 회사 계약은 결혼과 무관합니다. 누군가는 체면 차리기라고 말할 테고 누군가는 보아가 설득했다고 말할 겁니다. 진실은 아직 남겨두죠. 분명한 건 공개 선언으로 묶인 조건의 끈 하나가 먼저 끊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먼저 보자. 그 말 뒤에 이상철에게 보낼 전화 한 통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준비됐습니다. 선배님, 차 한잔 하시죠. 예식은 계속 진행되었는데요.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반지를 끼우는 순간이 아니고 반지를 건네는 손이 잠시 멈칫한 그 찰나였습니다. 정보아가 반지를 보다가 이지혁을 다시 보며 웃었거든요. 지혁 씨, 저는 오늘 각서를 준비했어요. 아버지에게도 저에게도 지혁 씨에게도 정직하고 싶어서요. 만약 지혁 씨가 오늘 반지를 끼우면 저는 그 각서부터 지킬게요. 지혁 씨가 반지를 잠시 내려놓으면 저는 지혁 씨의 선택을 기다릴게요.
이 말은 겉으론 차분했는데요. 안쪽에는 오랜 시간 꾹꾹 눌러 담은 울음과 단단함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이지혁은 반지를 쥔 손에 힘을 줬다가 아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조금만 나를 먼저 세워보려고요. 박성재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숙여 미소를 지었고 지은호는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오늘만큼은 눈물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날 저녁 예식은 보류도 파토도 아닌 상태로 끝났습니다. 누구도 도망치지 않았고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람들 마음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사랑보다 계약이 앞서 있던 관계에서 사람보다 회사가 앞서 있던 장면에서 오늘만큼은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이게 결혼을 깨는 일인지 결혼을 준비하는 일인지 당장은 알 수 없었고요. 그래서 다음 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날 밤 몇 개의 짧은 장면이 이어졌는데요. 이상철에게 박진석의 전화가 도착했고요. 선배님, 사람을 쓰는 건 시간을 사는 일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 시간을 함께 써보시죠. 이 말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둘 다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도면을 다시 펼쳤는데요. 라운지 한쪽에 작은 의자를 하나 더 그려 넣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위한 자리. 스스로에게 설명하듯 중얼거렸어요. 박성재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은호 씨, 괜찮아요? 지은호는 짧게 답했죠. 오늘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정보화는 빈 예식장에서 각서 봉투를 다시 열어보았는데요. 서명 대신 연필로 조그맣게 적은 문장이 한 줄 더 있었어요. 사람의 경계는 사랑이 정하고 그 사랑의 크기는 서로가 정한다. 정보화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한번 쓸고 봉투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오늘 고마웠어요. 나를 이용하지 않아서 고맙고 나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서 더 고맙습니다. 이 문장은 짧지만 정보화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어요.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랑, 누군가를 지키면서도 누군가를 밟지 않는 선택.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였던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지키는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보화는 아버지의 큰 그림 밖에서 자기 경계를 지키며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자기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존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박성재는 기다림으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상철은 이름값을 회복하는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고성희는 사람을 곁에 두어 키울지 멀리 보내 키울지 그 선택의 진심을 어디에 둘까요? 박영나와 이지화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속도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첫 문장을 다시 꺼내 볼게요. 신부가 준비한 건 반지가 아니라 각서였는데요. 그 각서는 사랑을 막으려는 종이가 아니었고 사랑을 허락하는 경계선이었어요. 경계가 생기면 마음이 좁아지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은 멈춘 게 아니라 느리게 시작됐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한 문장이 이제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누가 먼저 답할 것 같으세요?